안녕하세요. 정치학개론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4강의 주제는 화이트보드에 붙여놓았습니다만 정치현상을 전체적으로 크게 바라보기, 거시 분석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대상 혹은 현상을 바라볼 때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정치현상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때 그 본질, 그 다음에 그 특성, 그리고 그것이 전개되는 모습을 잘 파악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결국 정치의 의미, 정치학의 영역과 대상, 정치학의 목적, 이런 논의를 해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정치 현상을 이제 여러 가지 측면과 혹은 단면에서 이해하기, 이런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이른바 정치학 연구에 있어서의 거시 분석에 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에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물리학은 다양한 물리적 현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또 생물학은 또 다양한 그 생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논의하지요. 경제학은 역시 경제 현상에 대해서 논의하고, 우리 정치학은 정치 현상에 대해서 이제 논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분석의 수준, 그리고 이와 연결하여 분석의 단위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분석 수준을 우리는 level of analysis, 분석 단위는 unit of analysis라고 부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과학 연구에 있어서 연구 대상을 관측하고 그 특성과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이 전개되는 경로를 파악하려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의 수준,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분석의 단위를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좀 복잡한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지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를 파악하려 한다 합시다. 나를 관측하고 내 본질이 뭔지, 나의 특성이 뭔지,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려 한다고 가정해 보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난감하죠. 막막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연구 대상을 관찰하는 혹은 관측하는 두 가지의 시각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시각은 전체적으로 바라보기, 그리고 두 번째는 나누어서 바라보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또 나누어서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일단 용어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연구 대상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거시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macro analysis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나누어 바라보는 시각, 그것을 우리는 미시 분석, micro analysis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거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 우리는 분석의 수준을 거시적 수준에 맞추고,
미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 우리는 분석의 수준을 level of analysis를 micro level, 미시적 수준에 맞추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지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오늘은 특히 거시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서 도대체 거시 분석이란 어떤 분석이고 거시 분석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거시적 수준이란 무엇일까? 또 그것이 정치학 연구와 어떻게 연관될까?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지요. 우리가 그 어떤 대학의 정치외교학과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치외교학과에서 여러 가지 강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죠. 강의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방해가 안 되도록 강의실 문을 빼꼼 열고 강의실 안을 이제 들여다보았다고 하죠.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있지요. 여러 가지 모습을 띠고 앉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단에는 교수님이 계시겠죠. 또 그 양반이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또 행동도 보여주실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해요. 우선 그 방에 앉아있는 강의실이죠. 강의실에 앉아있는 사람들 하나를 전부 잘 관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단에 서 계시는 교수님을 또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을 해야 되나? 그 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단위들을 잘 보아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단위들이 무엇입니까? 앉아있는 학생들과 교수님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것이 지금 정치학 강의로구나 라는 걸 알고 바라보지만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그 사람이 어떤 방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작은 책상 앞에 앉아있고 또 나이가 좀 지긋한 또 한 사람은 방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도 하고 행동도 보여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 앞에 서 있는 나이 지긋한 사람이 화이트보드에 뭔가 쓰는 것을 보고 받아 적고 또 말을 듣고 그러기도 해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앉아있는 사람 하나의 모습을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얻은 정보를 다 그 큰 통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앞에서 혼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모습에 관한 정보를 얻어서 그것도 역시 통 안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통 안에는 이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들, 즉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의 행동, 그 사람들의 말에 관한 정보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정보를 통해서 도대체 이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을 표현하는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다 좀 제가 써보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읽어보면 The whole is
nothing more than a sum of its parts. 이런 거예요. The whole이라는 거는 전체를 말하죠. 그 다음에 parts라는 말은 바로 whole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단위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예의 경우는 어떤 방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 바로 파트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방 안에 있는 하나의 집단을 구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읽어보면 nothing more than a sum of its parts.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전체라는 것은 결국 그 전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 기본 단위들을 다 모아놓은 것일 뿐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체를 어떻게 파악하면 되겠어요? 파트들에 집중하면 돼요. 예를 좀 바꿔서 아까 여러분이 만약 나를 관찰하신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전체예요. 그렇다면 나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가 무엇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겠습니까? 저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아니겠어요? 저는 뭐 셀 수도 없이 많은 세포들의 집합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결국 김웅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웅진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으로서의 세포를 하나하나 추적하면 된다. 그 세포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 세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세포의 본질이 뭔지, 이런 정보를 다 모아서 더하면 김웅진이라는 하나의 전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만 reductionism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reduce라는 말은 줄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체를 자꾸 줄여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에 초점을 맞춘다. 김웅진이라는 하나의 생명체를, 생물학적인 전체를 줄여나가다 보면 결국 김웅진의 세포에 환원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입장은 reductionism, 우리말로 환원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웅진의 세포를 다 모았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조금 뭐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만 커다란 포대에 세포를 다 담았어요. 많이 담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김웅진의 세포가 들어있는 포대를 자료를 지금 손에 쥐고 있어요. 그래놓고 이게 김웅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쓴 말이 있잖아요. The whole is nothing more than a sum of its parts. 여기서 한자를 지워요. 뭘 지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말을 지워버려요. 그럼 어떤 뜻이 돼요? 전체란 단순한 구성 단위들의 총합 그 이상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자, 김웅진의 예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료 안에 뭐 수십억 개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인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이 커다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안에 김웅진의 세포가 잔뜩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에 들고 보여주면서 여기 김웅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세포와 세포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세포는 서로 연결되어 제 눈을 만들고, 어떤 세포는 또 연결되어 제 손가락, 팔, 심장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체란 단순히 그 구성단위, 개체로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체와 개체를 아주 일정한 방식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세포와 세포가 서로 연결된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 아주 고유한 유형 모습인 구조, 이런 것까지 파악해야지 비로소 김웅진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이렇게 불러요. Holism. Holy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원래 Holy라는 거는 신성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 신성하다라기보다는 신비하다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비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총합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과학 연구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Holism하고 Reductionism. 그러니까 총체론과 그 다음에 Reductionism, 환원론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환원론자들은 결국 어떤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체로서 전부 환원시켜서 그것들을 파악하면 돼. 이런 입장이고, 총체론자들은 단순히 전체 구성 단위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전체를 만들어내는가, 즉 관계와 관계의 집합인 구조까지 파악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Holism, 총체론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치 현상에 적용시켜 본다면, 정치 현상은 어떤 현상입니까? 인간 현상이에요. 목적과 의도와 가치와 이념과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현상이 사회현상입니다. 그리고 정치 현상은 그러한 사회현상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강의에 정치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유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그런 현상, 그런 일을 우리가 정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와 같은 자원의 배분 현상에 참여합니다. 자원의 배분 과정에 참여해서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하려 합니다. 그런 의도와 목적과 또 가치를 갖고 우리는 상호작용해요. 그러니까 정치 현상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정치적 인간, 정치적으로 행위하는 그런 개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개인들의 모습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정치 현상을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이것이 바로 정치학에 있어서의 Holism이고, 이런 시각을 우리는 거시적 시각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거시적 시각에 따라 이루어지는 분석을, 연구를 우리는 거시 분석, Macroanalysis라고 부릅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